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41. 현리 대탈주와 제3군단의 해체, 그리고 용문산 전투. 1951년 5월 18일 새벽부터 현리에 모여있던 2만 명이 넘는 병력은 벌떼처럼 흩어져서 유일한 통로인 동쪽의 험준한 1445고지 방태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태산을 넘어 창촌에 이르는 동안에도 중공군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따라 붙으며 공격했고, 그나마 창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창촌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3군단장 유재흥 준장이 작전명령에서 창촌위로 집결하라고 했지만 집결지를 보유할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패잔병들은 또다시 흩어지며 그들이 지나왔던 광원리로 집결했으나 그곳도 인근까지 적이 진출하고 있어서 앞뒤로 포위된 형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3사단 제18연대는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많이 편입되었고, 이들은 백골이 되어서라도 고향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연대의 별칭을 백골연대라 불렀습니다. 훗날 제3사단이 이들의 별칭인 백골부대로 부르게 되자 제18연대는 진백골부대로 별칭을 바꾸게 됩니다. 진짜 백골부대라는 말이지요. 이렇듯 제18연대는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서 비록 오마치곡의 공격은 시도조차 못했지만 방태산을 넘으면서도 약 2천여 명의 부대 건재를 유지해서 창촌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촌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다시 광원리로 후퇴하게 되자 이런 제18연대조차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군단에서는 병력을 하진부리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으나 모든 퇴로가 차단당한 광원리와 창촌에서 병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경사 60도가 넘는 1150고지 을수제를 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모든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산띠, 철모, 군복까지 모두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을수제 고지를 넘어 하진부리로 향했습니다. 이렇듯 방태산을 넘어 오대산, 소계방산, 개방산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병사들이 하진부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5월 19일 오후 3시경 그 최초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이후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여 재편성을 하고 있을 때 적들이 기습 공격을 가해왔으나 개방산을 넘어오던 군단 주력 병력들이 이들을 물리침으로 가까스로 또다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5월 20일 새벽 야암을 틈타 운두령을 넘어 속사리 북쪽까지 진출했고, 이에 위험을 느낀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군단을 팽계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제3군단은 다시 퇴각하여 제3사단은 송계리로, 제9사단은 대화로 이동하고 군단사령부는 영월로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미 제8군사령관은 제3군단장에게 하진부리를 사수할 것을 명령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에도 유재흥 제3군단장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부대를 또다시 퇴각시키므로 미 제8군사령관은 5월 22일부로 육군 제3군단을 해체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현리에서의 참패가 가장 큰 해체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외적으로는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의로 부대를 이동시킨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국군 제3군단은 창설된 지 7개월여 만에 해체되었고, 그 예하였던 제9사단은 국군 제1군단에, 제3사단은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이렇듯 중공군의 5차 대공세 중 2단계 공세인 5월 공세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은 현리에서 한국군 제3군단에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고, 결국 제3군단은 해체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현리의 참패는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36개 주랭랑이고 도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같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병력의 피해를 줄였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존귀환한 병력들을 재편성한 결과 70%의 병력이 무사귀환을 했고, 약 5천여 명만이 전사하거나 포로 또는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같은 피해도 큰 것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한 참패를 생각할 때 70%의 부대 건재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전과는
중공군도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미체 10군단을 돌파하여 제3군단 배우와 홍천을 점령한 뒤 미체 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서쪽과 남쪽을 봉쇄하고 북한군 제5군단으로 동쪽을 봉쇄하여 한국군 제5사단, 제7사단, 제9사단, 제3사단을 포위소멸하려 한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한국군 약 5만여 명 이상이 포위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최소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당시 행성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이 70% 정도의 전투력 손실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 무리한 추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일부 병력에 의해 벙커 1고지와 통합리 일대 전투에서 패하여 홍천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고, 동부전선도 국군 제1군단에 의해 북한군 제5군단이 대관령 전투에서 패함으로 동쪽도 진출이 막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들은 오마치곡의 김부리, 갑둘리 일대를 봉쇄하는 데 그침으로 3군단을 포위는 하긴 했지만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3군단이 싸우지도 않고 방태산을 넘어 도망치는 바람에 중공군들은 그들을 뒤쫓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 아군들은 흩어지면서도 소부대 단위로 건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공군이 뒤쫓다가 역습을 당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 제2사단이 벙커 1고지 전투에서 적의 예봉을 꺾었고, 또 현리에서 제3군단이 패하고 있던 5월 18일부터 시작된 용문산 전투에서 장도영 준장이 이끄는 국군 제6사단이 대승을 거두게 되므로 적들의 현리 전투 승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용문산에서 대패한 중공군은 하천호저수지를 건너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를 추격한 국군 제6사단을 비롯한 미 제9군단은 적들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그 유명한 8.5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문산 전투와 이어진 추격전에서 제6사단만의 전과는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적 사살 2만 1,550명, 포로 2,617명에 달합니다. 반면 제6사단의 피해는 전사 및 실종 204명, 부상 494명으로 매우 경미했습니다. 용문산 전투부터 8.5까지 미 제9군단 예하부대는 1년의 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자기들의 피해를 축소하기 급급한 중공군조차도 그들의 자료를 통해서 8만 5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고 자인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중공군의 5차 공세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동부전선은 38도선 훨씬 북쪽인 철원, 화천, 양구, 간성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고착화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